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손해평가사 함태욱입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공부할 과목은 손해평가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중에서 1차 시험에 3과목이 있습니다. 첫째, 상법의 보험계약법. 두 번째가 농어업 재해보험 법령. 자, 세 번째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부 다 100점씩 배정을 하지요. 100점씩. 100점씩 전부 다 배정을 하는데 4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40점 과락을 적용합니다. 모든 과목이 동일합니다. 과락을 적용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평균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목이 1차에서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이건 객관식이죠.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2차 시험은 주관식이죠. 2차 시험은 주관식. 자, 1차 객관식 중에서 저하고 공부할 것은 바로 농어업 재해보험 법령입니다. 농어업 재해보험 법령. 아무래도 이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농어업 재해보험 법령을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방향을 쭉 함으로 우리는 고득점 100점을 목표로 함으로써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아서 다른 과목에서 과락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보험법령이란 먼저 농어업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농업과 어업을 묶어놓은 말입니다. 농업에는 농업에는 농작물이 있고 임산물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임산물.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동물들, 가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에는 3가지가 있고 어업에는 양식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바다에서 잡는 건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하는 수산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품목을 몇 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농업과 어업에서는 농작물, 임산물, 다음에 가축, 다음에 양식 수산물, 거기에 딸려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게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면. 참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농업 재해보험 법령은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느냐면 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정책보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됐다. 그러면
이럴 때는 민간이 한다 그래요? 공적으로 한다 그래요? 공적으로 한다 그러죠? 이러한 정책보험은 공보험입니다. 공보험. 정책보험이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공보험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 법이 가지는 법 자체가 그러면 공적인 요소를 띄었으니까 우리는 일반 개인 간의 법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공법. 이 법 자체를 우리는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금도 있고 벌칙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법적 요소를 공법이에요. 공법적 요소가 아주 공법이니까 당연히 공법적 요소로 꽉 돼 있죠. 자, 이러다 보면 일반적인 법보다도 훨씬 규율하는 바가 크겠죠. 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고 나고 계약하면 그냥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만 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집을 하나 살라고 5억짜리 살라고 5천만 원 줬는데 내가 약속 안 지키면 5천만 원 너 그냥 내가 안 받으면 끝나는 거죠. 아까우니까 조금 돌려달라고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경우는 개인 간에 하니까 무슨 법이에요? 이걸 사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법적 요소는 규율하는 바가 정부 기관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 과태료 등의 규정이 꼭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손해평가를 할 만한 사람들, 이 재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 될 때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손해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하는 것을 바로 그렇죠. 이제 그 자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손해평가사.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이러한 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다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100점씩 다 배정하고 40점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에 합격을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기관에서 몇 년간 근무하고 어떤 자격이 있으면 1차를 면제하고 2차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법적 요소는 이렇게 규율한다고 그래요. 딱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보험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있겠죠. 이것을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합니다. 재해보험 사업자, 즉 보험회사. 재해보험 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 계약자가 있어야 되죠. 계약자는 농업이었으니까 뭐여야 될까요? 농작물, 농사를 짓는 사람. 다음에 임산물을 경작하는 사람. 다음에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 다음에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양식수산물을 기르는 사람. 이렇게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이걸 청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미 상법보험계약법에서 이렇게 나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청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승낙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청약하고 승낙함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요.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재보험도 보험 계약에 준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은 보험업법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법으로 농업재해보험법령으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법이고 공보험의 성격을 가져서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재해보험이라는 게 특히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을 한번 대강 얘기해 보면 날씨가 많이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반대로 홍수죠. 이번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땅이 쪽쪽 갈라지면서 가뭄이 오는 거죠. 이렇게 자연재해는 날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날씨하고. 결국은 자연재해는 날씨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씨가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종로구인데 종로구만 가물어요. 옆에 있는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이런 데 하나도 가물지 않고 종로구만 가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날씨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보험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이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험료가 비싸요. 그럼 보험료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단 말이죠. 보험료가 많으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보험이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를 대주느냐? 40에서 60%까지를 대줍니다. 국가에서 40에서 60%까지를 대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또 여기를 지원하는 게 얼마가 있느냐? 보통 30%에서 40%를 지원해요. 그래서 보험료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계약자는 보험료의 10%에서 대략 20% 정도를 냅니다. 적게는 5%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소득을 1년에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면 1,000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이 대략 한 15%다. 7년에 한 번은 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0만 원이나 되죠. 1,000만 원 소득이 있는데 150만 원 내면 인건비 계산하고 농지대에 농약대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 보험료를 내라 그러면 올해 아직 재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농민들은 기피한다는 거예요. 보험을. 그런데 150만 원인데 15만 원만 내세요. 1,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럼 다 가입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150만 원 낼 거예요. 5%만 7만 5천 원만 내고 1,000만 원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도 하루 품삯이니까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재해보험법령이 생기게 된 뒷 배경에는 물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즉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한 곳을 싹 쓸어서 사과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하고, 배 같은 경우가 싹 해서 추석 때 제사를 못 지낼 정도로 과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다 보면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농사를 짓는데 자연재해도 한몫을 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더욱더 한몫을 더한 게 FTA입니다. 자, 자유무역을 하는데 직접 정부가 농민에게 예전에는 벼농사 짓지 마세요, 논에 얼마를 주었는데, 농사를 잘 지으세요, 농약대를 이렇게 지급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간접 지원은 된다는 거, 보험료를 주는 거. 그래서 간접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되는 정책보험의 형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책적으로도 FTA 때문에 필요하게 되니까 농업재해보험법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 가리라고 봅니다. 품목들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하다 보면 이 품목들이 이제 늘어나요. 처음에는 사과와 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품목이 사과와 배. 근데 지금은 늘어나서 농작물이 62개 품목이나 됐습니다. 사과, 배에서 시작했어요. 시작. 2개 품목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몇 개 품목 됐다고요? 62개 품목. 벼,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요? 오미자, 참다래. 그것도 다 아신다고요? 대추, 밤. 예. 단감, 떫은감. 다 아시는군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품목 말고도 파프리카. 그것도 보험이 되느냐고요? 예, 보험이 됩니다. 시설작물에서. 메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62개 품목이나 돼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물,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16축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6축종. 자, 16개의 가축 종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소, 다 아시죠? 돼지, 닭, 말, 오리, 거위, 타조. 여기까지는 다 아신다고요. 메추리, 환상조. 예,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합니다. 토끼, 염소, 양, 사슴. 그런 것도 또 다 아신다고요? 오소리. 네, 벌도 합니다. 벌. 네. 벌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아니, 벌, 날아다니는 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축종이 들어가는, 지금 16개 셌나요? 아직 다 못 셌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가축 16개 축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축종도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재해보험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들이 더욱더 공공성을 띌 것이다. 즉 공정하게 신속하게 평가를 하므로 계약자, 즉 경작자의 또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해보험 법령이 목적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국민 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목들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농어민들이, 농업의 종사자들이 함으로써 이 보험시장이 자꾸 팽창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이 많아지고 전문가로서의 소득이 증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손해평가사 자격,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이 3월, 기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차가 9월 7일 날 시험입니다. 이건 2차예요. 1차는 언제느냐? 6월 15일입니다. 1차는 6월 15일, 2차는 9월 7일.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3, 4, 5, 6, 7, 8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동차 패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동차 패스를 하신 분들에게는 1차를 공부하면서 2차를 공부해야 될 거고, 1차를 이미 패스한 분과 면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2차 지금부터 6개월간 처음 시작하신다고 해도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간절함으로 그 자격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자격증은 바로 그 대가에 보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강의하는 농업재해보험법령은 여기 있군요.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느냐고요? 3월 20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수강은 3월 10일까지 해주십시오. 왜? 책을 발송해야 하니까. 그래서 3월 10일 일괄해서 책을 쫙 발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책이 20일 날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가고 미리 한 번쯤 이런 책으로 공부하는구나 미리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쭉 농업재해보험법 등이 이러한 것이 줘서 정부는 어떻게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기금을 설정하고 그 기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재해보험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심의는 어떻게 움직이며 손해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 취득 요건과 손해평가자의 자격관리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 규정한 게 이 법령입니다. 그러므로 손해평가 요령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쫙 공부함으로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고득점함으로 1차를 1, 2, 3과목에서 충분히 패스함으로 2차 시험을 화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하셔서 3월 10일까지 수강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순간을 마련하기로 하며 오늘은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